세월호 유가족 면담을 앞둔 5월 13일 날 찍은 사진입니다. 대통령 얼굴에 선명한 피멍 자국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전문가로서 이 주사바늘 자국과 피멍 자국에 대해서 어떻게 소견을 갖고 계십니까? 아까 본 사진은 잘 모르겠고요. 그저 안 보이니까. 이것은 필러 같습니다. 네. 필러죠? 예. 네. 여러분 지금 이 목소리 들으셨죠? 질문하는 사람은 김한정 의원이었고요. 대답한 사람은 바로 김영재 원장이었는데, 자, 오늘 열린 3차 청문회에서 바로 이 피멍 사진이 논란이 됐습니다. 바로 이 사진이 공개가 되면서 세월호 수색이 한창일 때 박근혜 대통령이 미용 시술을 받은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인데요. 자, 이 문제 한번 전문가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대 성형외과 의사회 홍보이사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네네. 박근혜 대통령의 입가에 이제 피멍 사진이 이제 공개가 됐는데요. 이런 네네. 피멍은 왜 생기는 거예요? 뭐 피멍은 어쨌든 혈관이 터졌다, 혈관이 손상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네, 그렇죠. 예. 네네. 그런데 지금 그 조금 전에 이제 들은 오늘 청문회 이야기에 따르면 김영재 원장은 필러 이야기를 하던데 이건 어떤 뜻입니까? 아, 그 해당 부위가요. 네. 해당 부위가 우리가 이제 팔자주름이 있고, 아, 그렇죠. 팔자주름은 코 옆에서 입술 옆으로 이렇게 그렇죠. 가고요.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좀 더 이제 나이가 먹게 되면 이제 그 밑에 입술 꼬리에서 이 턱선 쪽으로 이렇게 약간 네. 이렇게 그렇죠. 이 정사져 내려가는 이제 라인이 생기는데, 그렇죠. 그렇죠. 예. 이게 이제 뺨 살이 처지면서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이제 뭐 일반 분들은 뭐 슬픈 라인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슬픈 라인. 통상 이제 의사들끼리는 마리오네트 라인이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아, 예. 예. 그 마리오네트 라인을 해결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예. 그 중에서 가장 일반적이고 제일 손쉽게 쓸 수 있는 방법이 필러 시술이거든요. 예. 그리고 그것을 필러를 시술하는 도중에 그쪽을 그 밑에서 올라오는 그 동맥 분지들이 지나고 이렇게 혈관들이 좀 많이 지나가는, 예. 말하자면은 그 도로로 얘기하면 좀 이 교차로 같은 부위이기 때문에 보기가 좀 간혹 멍이 좀 이렇게 드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러 시술을 하다 보면 잘못해서 이제 혈관을 건드려서 피가 일부 이제 터지면서 피멍이 들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 필러를 시술하는 성형외과 의사들이 누구나 뭐 한두 번쯤은 경험을 해보죠. 예. 근데 조금 전에 이제 그 김영재 원장 같은 경우는 필러 이야기를 했다가 말을 바꿨어요. 이 마리오네트 네네네. 라인 시술을 했다면 주름살이 없어져야 하는데 주름살이 네네. 있는 것을 보면 시술을 하지 않은 것 같다, 또 이렇게 그 말을 바꿨는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아, 뭐 우리가 그게 뿌띠 성형의 특징이거든요. 뿌띠 성형요? 예, 뿌띠 성형이라는 거는 그냥 보톡스라든지 또는 필러라든지 또는 뭐 레이저라든지 간단한 이렇게 실 같은 걸 삽입을 해서 예. 지금보다 조금 더 나아지게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완벽하게 해결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안면 거상술을 크게 많이 이렇게 잘라내고 당긴다고 할지라도 100% 해결은 안 되는데, 예. 필러나 보톡스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효과가 100%를 만들기는 어렵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근데 뭔가 좀 석연치 않은 부분, 그러니까 진실을 얘기를 안 하다 보니까 먼저 또 필러라고 얘기했다가 좀 자꾸 머릿속에서 뭔가 갈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 관련해서 하나만 좀 더 여쭤볼게요. 이 의혹의 네네. 근거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네네. 이 박근혜 대통령은 피멍이 들기 전에는 사흘 내지 나흘간 공식 일정을 잡지 않고 휴식을 취했다라는 점인데, 이게 네네. 얼굴 붓기가 가라앉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했던 것 아니냐, 뭐 이런 지금 의혹이 함께 나오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럴 수 있다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네. 일반 보통 분들 같으면은, 사실은 그렇게 그 잦은 시술을 하기는 어려운데요. 예. 통상 지금 전체적으로 흘러나오는 얘기로 봐서는 우리 대통령께서는 이제 아무래도 그 여러 가지 그 공식 행사가 많다 보니까 네. 젊음을 유지하고 그러기 위해서 시술을 이제 간간히 여러 차례 받으신 것 같고요. 근데 어떤 환자들은 멍이 잘 들고 어떤 환자들은 멍이 잘 안 드는데 아마도 과거에도 이런 멍이 든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마 어느 정도 좀 그것을 해소할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좀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지 않았을까. 네. 일반적으로는 이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보통 그냥
점심시간에 잠깐 나와서 하기도 하고 잠깐 외출해서 하고 들어가는 그런 시술이거든요. 필러 시술이. 예. 네네.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식으로 좀 멍이 좀 남을 수는 있죠. 그래요. 근데 지금 아무튼 오늘 공개된 피멍이 드는 어떤 박근혜 대통령의 사진은 세월호 참사 당일은 아니었고요. 그 뒤 아니겠습니까? 5월에. 네네, 그렇습니다. 예. 따라서 이것이 뭐 세월호 참사 당일에 의문의 7시간의 행적을 밝혀주는 결정적 단서는 될 수가 없는 것이고, 다만 네네.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필러 시술을 정말로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이전에도 받았을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라고는 연결되는 어떤 고리가 될 것 같은데. 그것도 있고요. 네네. 또 하나는 네. 만약에 그 매번 멍이 그렇게 들게 한다 그러면 의사와 환자의 신뢰가 완전히 깨집니다. 아하. 예. 멍이라는 거는 시술하다 보면 어쩌다가 드는 건데, 공교롭게도 보니까 2014년 그 5월 달하고 2015년 작년 12월 달에 두 번이나 좀 비슷한 멍이 이렇게 들었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그거 참 그 환자로서는 운이 없고 재수가 없는 일이고, 시술한 의사로서도 참 그 보면은 네. 민망한 일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게 계속적으로 그렇게 똑같은 일이 진행됐다라 그러면은 네. 사실은 의사와 환자의 관계가 깨지고 벌써 다른 의사를 찾았겠죠. 그렇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뭐 이왕 이야기 나온 김에 궁금한 거 좀 네. 한번 좀 다 풀어보죠. 그러니까 필러 시술은 수면 유도제 투여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수면 유도제를 씀으로 인해서 네. 그런 멍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왜 오히려? 그러냐면 예. 수면 이 필러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피부를 뚫고 들어갈 때만 좀 아프고 그다지 그렇게 자극성 있는 물질이 아니거든요. 예. 예, 그래서 환자들이 그렇게 통증을 느끼지 않고 견딜만 한데요. 예. 근데 개중에 이제 환자 성격이 너무나도 그 통증에 예민하고 그런 두려움을 못 참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분들은 이제 와서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내 몸에 주사 바늘이 들어가기만 해도 막 쇼크를 일으키고 어허. 너무너무 그런 게 무서우니까 저는 좀 재워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제 주문하는 경우가 네. 요구하는 경우가 한 100명 중에 1명 정도는 있습니다. 네. 있는데 오히려 이게 프로포폴을 만약에 이제 썼다 그러면요. 프로포폴은 그 잠을 잘게는 하지만 통증은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케타민 같은 경우에는 통증을 모르는데 프로포폴은 통증을 느끼기 때문에 거기에다 찌르게 되면 오히려 환자가 협조를 못하고 막 움직이게 됩니다. 그렇게 움직이게 되다 보니까 오히려 시술이 제대로 안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식으로 혈관을 찌르거나 그래서 이렇게 피멍이 터지는 경우가 오히려 가능성이 높아지죠. 예. 그리고 또 하나 그 의료용 가글액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간호장교가 전달을 했다라는 건데, 근데 이 네네. 의료용 가글 같은 경우가 필러 후에 자주 사용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요. 맞습니까? 그거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전혀 상관이 없고요. 예. 예. 보통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수면 마취를 했다 그러면 예. 수면 마취를 하면은 아무리 어여쁜 여성이라고 할지라도 이제 저는 그 위에서 그분의 이제 그 호흡하는 냄새를 다 맡아야 되거든요. 얼굴을 가까이 대고 시술을 하기 때문에. 당연하겠죠. 예. 네, 근데 되게 이제 수면 마취하는 경우에는 첫째는 이 금식을 어느 정도 4시간, 최소한 4시간 이상 시키게 되고요. 그렇죠. 예. 예, 그러고 또 이 입이 좀 건조한 상태고 그다음에 약간은 밤에 그 깊은 잠을 잘 때 코를 고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약간의 좀 구취가 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입도 마르고 아마 구취도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늘 그 청결하신 분들은 또 그런 또 가글을 또 할 수도 있죠. 그럼 필러 후에 자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전 단계에서 구취를 없애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필러하고는 사실은 상관은 없고요.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또 한 갈래 이야기가 이른바 비선 진료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영재 원장 같은 경우는 본인이 미용 시술을 한 적은 없지만 박근혜 대통령 피부 트러블과 부종 증상이 있을 때 청와대에 몇 차례 들어갔다고 밝혔고 또 이 김상만 전 자문위 같은 경우도 이 자문위로 임명되기 전에 대통령에게 태반 주사를 놓아준 적이 있다고 그랬고. 네네네. 근데 버젓이 주치의가 있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 걸까요? 그게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문제죠. 그러니까 그 대통령에게는 어쨌든 그 시대에 있어서 가장 신뢰하고 믿을 만한 실력이 있는 분이 이제 보통 주치의가 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는 되게 내과 의사가 주치의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이번에는 이제 그 여성 대통령이고 또 폐경기 후에 또 그런 그 60세 이상의 여자분이다 보니까 거기에 걸맞는 이제 그 산부인과 선생님들이 주치의를 돌아가면서 맡았던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그 자문이라는 것이 있는데 자문의는 이제 그 어떤
그 주치의가 해결하기 힘든 그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자문하기 위한 거거든요. 말 그대로 컨설테이션이거든요. 쉽게 하면 주치의한테 자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 주치의가 자문을 얻기 위한 거지. 그렇죠. 물론 뭐 대통령한테 직접 가서 대통령이 지금 어떤 궁금해하는 증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같이 할 수는 있겠죠. 예. 근데 지금 여기에 보면은 주치의는 전혀 알지도 못하고 자문의가 막 들어와서 이렇게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첫째는 지금 자문의가 가정의학과는 일반적으로 기초적인 모든 질환을 다 예방하고 진단하신 분이거든요. 예. 사실은 자문의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봐야죠. 근데 가정의학과 선생님이 지금 자문의를 담당을 했고요. 네. 두 번째는 지금 김영재 그 원장이라는 그러한 그 성형외과 비전문의인 선생님이 네. 어떤 흉터에 대해서 상담을 한다, 그리고 피부 트러블에 상담을 한다. 이거는 좀 언어 도단이라고 봐야죠. 분명히 거기에는 피부과 전문의가 자문의로 있을 테고, 또 성형외과 전문의가, 지금 대통령 그 목에 당시에 그 커터칼에 의한 상처를 꿰매준 성형외과 전문의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그 당연히 그럼 해당 과의 자문의로 있어야 되는데, 네. 어떻게 대한민국이 그렇게 많은 전문의가 있는데 그 비전문의인 그런 네. 분이 예. 들어가서 그 국가의 최고 존엄인 그러한 분을 갖다가 이 뭐 상처에 대해서 상담을 한다든가 피부 트러블 상담한다는 건 이거는 상식 박해일이죠. 그리고 평상시에 그분이 흉터 전문가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그 이사님께서 상식 밖의 일이라고 규정을 하셨습니다만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원칙과 네네. 상식에 입각해서 볼 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고 하니까 네네. 이게 의문이 의문을 낳고 의혹이 의혹을 낳는 건데 뭐가 이 명쾌하게 밝혀지는 건 없으니까 더 답답한 것 같고요. 그렇죠, 이사님? 네, 무척 답답합니다. 예. 밝혀지겠죠, 그래도. 네. 네네, 진실은 꼭 밝혀질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죠. 고맙습니다, 이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성형외과 의사회 권영대 홍보이사였습니다. 이건 어떤 뜻입니까? 그 해당 부위가요. 네. 해당 부위가 우리가 이제 팔자주름이 있고, 그렇죠. 팔자주름은 코 옆에서 입술 옆으로 이렇게 가고요.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좀 더 이제 나이가 먹게 되면 이제 그 밑에 입술 꼬리에서 이 턱선 쪽으로 이렇게 약간 네, 이렇게 그렇죠. 정사절 내려가는 이제 라인이 생기는데, 그렇죠. 예. 이게 이제 그 뺨 살이 처지면서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이제 뭐 일반 분들은 뭐 슬픈 라인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슬픈 라인. 통상 이제 의사들끼리는 마리오네트 라인이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 마리오네트 라인을 해결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예. 이 공개가 되면서 세월호 수색이 한창일 때 박근혜 대통령이 미용 시술을 받은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인데요. 자, 이 문제 한번 전문가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대 성형외과 의사회 홍보이사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네네. 박근혜 대통령의 입가에 이제 피멍 사진이 이제 공개가 됐는데요. 이런 네네. 피멍은 왜 생기는 거예요? 뭐 피멍은 어쨌든 혈관이 터졌다, 혈관이 손상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네, 그렇죠. 예. 네네. 그런데 지금 그 조금 전에 이제 들은 오늘 청문회 이야기에 따르면 김영재 원장들이 필러 이야기를 하던데 주름살이 네네. 있는 것을 보면 시술을 하지 않은 것 같다. 또 이렇게 그 말을 바꿨는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뭐 우리가 그게 뿌띠 성형의 특징이거든요. 뿌띠 성형이요? 예, 뿌띠 성형이라는 거는 그냥 보톡스라든지 또는 필러라든지 또는 뭐 레이저라든지 간단한 이렇게 실 같은 걸 삽입을 해서 예. 지금보다 조금 더 나아지게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완벽하게 해결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안면 거상술을 크게 많이 이렇게 잘라내고 당긴다고 할지라도 100% 해결은 안 되는데, 예. 필러나 보톡스 같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효과가 100%를 만들기는 어렵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근데 뭔가 좀 세월호 유가족 면담을 앞둔 5월 13일 날 찍은 사진입니다. 대통령 얼굴에 선명한 피멍 자국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전문가로서 이 주사 바늘 자국과 피멍 자국에 대해서 어떻게 소견을 갖고 계십니까? 아까 본 사진은 잘 모르겠고요. 그저 네. 안 보니까. 이것은 필러 같습니다. 네. 필러죠? 예. 네. 여러분 지금 이 목소리 들으셨죠? 질문하는 사람은 김한정 의원이었고요. 대답한 사람은 바로
김영재 원장이었는데 자, 오늘 열린 3차 청문회에서 바로 이 피멍 사진이 논란이 됐습니다. 바로 이 사진 중에서 가장 일반적이고 제일 손쉽게 쓸 수 있는 방법이 필러 시술이거든요. 예, 그리고 그것을 필러를 시술하는 도중에 그쪽을 그 밑에서 올라오는 그 동맥 분지들이 지나고 이렇게 혈관들이 좀 많이 지나가는 예. 말하자면은 그 도로로 얘기하면 좀 이 교차로 같은 부위이기 때문에 보기가 좀 간혹 멍이 좀 이렇게 드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러 시술을 하다 보면 잘못해서 이제 혈관을 건드려서 피가 일부 이제 터지면서 피멍이 들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 필러를 시술하는 성형외과 의사들이 누구나 뭐 한두 번쯤은 경험을 해보죠. 예. 근데 조금 전에 이제 그 김영재 원장 같은 경우는 필러 이야기를 했다가 말을 바꿨어요. 이 마리오네트 네네네. 라인 시술을 했다면 주름살이 없어져야 하는데